자, 이제 그 18번째 실험, RC 및 RL 직렬회로, 이런 이제 주제로, 내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그림 18-1에 그 RC 직렬회로가 있습니다. 직렬회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점이든 간에 이제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RC 직렬회로에서 여기 장에 나타나는 전압 VR하고 커패시티에 나타나는 전압 VC 간의 90도 이제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장에 나타나는 전압이 커패시티에 나타나는 전압보다 이와 같이 90도 위상이 앞서는 그것을 이제 그림 18-2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C 직렬회로에서 우리가 이제 뭐 장에 나타나는 전압이 커패시티에 나타나는 전압보다 위상이 앞서는지 또는 이제 뭐 뒤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커패시티가 있으면은 커패시티 흐르는 전류는 커패시턴스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커패시터에 나타나는 전압의 변화율 또는 이제 미분이 곱해진 것이 이제 전류가 되겠습니다. 커패시터는 전류.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여기 커패시터의 전압이 뭔지 모르지만 뭐 정연파 중에 하나죠. 코사인 아니면 이제 사인. 뭐 그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커패시티 전압 파형이 사인 형태라 사인 파형이라 사인 정연파라고 합시다. 사인 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전류는 커패시턴스 곱하기 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전류는 이제 이 직렬하려기 때문에 어떤 지점이든 간에 이제 크기가 동일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뭡니까? 저항에 나타나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죠. 자, 그럼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구했던 전류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저항에 나타나는 전압은 RC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파형을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뭡니까? 사인 파형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커패시티 전압 파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저항에 나타나는 전압은 이제 뭡니까? 뭐 여기 있는 이제 뭡니까? 개수 값은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진폭의 크기만 이제 결정하고 파형에는 이제 뭡니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저항에 나타나는 전압은 이제 뭡니까? 코사인 파형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최대값이 나타나는 지점이 저항이 이제 뭡니까? 커패시티 전압보다 90도 앞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결과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린 것이 이제 그림 18-2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RC 직렬회로에서는 이제 장의 전압이 커패시티 전압보다 90도 이상이 앞선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이제 그림 18-3인데 이거는 이제 그 페이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전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수평축에 맞춰가지고 크기하고 이제 방향을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쭉 그려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봤던 바와 같이 커펙트 전압은 저항에 나타나는 전압보다 이제 90도 뒤지죠. 그래서 뭡니까? 페이지에서 이와 같이 90도 뒤지는 여기 지금 수직축에다가 커패시티 전압에 대한 페이지를 화살표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항상 이제 그 교류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제 해석을 해 나갈 때는 이와 같이 뭡니까? 항상 페이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편하고 간편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여러분이 이제 그 전압법칙을 앞에서 이제 이미 배웠죠. 전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어떤 직렬 또는 뭡니까? 어떤 폐회로에 나타나는 뭡니까? 모든 전압의 이제 대수적 합이 0이다. 그래서 뭐 V, VR, VC.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기 화살머리가 이제 먼저 만나는 쪽이 바로 이제 뭡니까? 수식에 있어 가지고 그 전압에 이제 부호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에 나타나는 전압하고 커패시티에 나타나는 전압은 이와 같이 뭡니까? 플러스 부호를 먼저 만나게 되죠. 따라서 이제 뭡니까? 이 수식을 이제 정리해 주게 되면은 전압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전압은 이제 뭡니까? 저항하고 커패시티에 나타나는 전압의 합이다. 자, 근데 이제 뭡니까? 교리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단순합니까? 측정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뭡니까? 덧셈을 해주게 되면 이제 전압값이 안 나옵니다. 교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항상 페이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크기를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상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그림 18-3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페이지를 위해서 보게 되면은 전압하고 이제 커패시티는 이제 교류이기 때문에 이제 합은 이제 뭡니까? 이와 같이 백탑을 구해가지고 여기 이제 대각선 방향에 바로 이제 뭡니까? 합이 바로 이제 전압, 인과전압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전압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 정리를 사용을 해주면은 전압의 크기 V를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뭡니까? 90도죠. 따라서 뭡니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 정리가 이제 성립이 되고 여기가 이제 뭡니까? VC가 되죠. 따라서 뭡니까? 이 빗변의 이제 뭡니까? 크기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까? 두 변의 이제 뭡니까? 제곱에다가 이제 뭡니까? 합을 구한 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이제 바로 빗변의 길이.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전압 V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인과 전압을 이제 그림 18-3에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뭡니까? 측정을 해가지고 멀티미터라든가 오실로스코프에 의해서 뭡니까? 측정한 값은 뭡니까? 실효치 값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뭡니까? 저항이 나타나는 전압하고 이제 커패시티에 나타나는 전압을 이제 구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인과 전압의 이제 크기를 구할 때는 이제 뭡니까? 18-1을 이용해 가지고 인과 전압을 이제 구해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VR하고 이제 VC의 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위사각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전압 V하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수평축하고 이제 뭡니까? 각도가 이제 위성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이 세타 값을 구하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
이게 이제 탄젠트 세타죠. 자, 그래서 뭡니까? 세타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것은 이와 같이 뭡니까? 18-2와 같이 아크 탄젠트 이제 VR분의 VC.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RC 직렬해류에 있어 가지고 인간 전압의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위상각을 그림 18-4, 18-3의 페이저도로부터 이제 전부 다 구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뭐 이수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자, 이회로상에서 이제 전류 I가 여기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뭡니까? VR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IR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커패시티에 나타나는 전압도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류 곱하기 커패시티의 저항성 성분 용량성 리액턴스 XC 구해가지고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VC에 나타나는 전압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뭡니까? VR은 IR, 그 다음에 이제 VC는 이제 IXC. 이걸 이제 뭡니까?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IR, 그 다음에 IXC. 자, 넣어주게 되면 뭡니까? 18-4와 같이 되겠죠? 전압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전류에 대해서 이 식을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18.5식과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I는 V. 그렇다면 이제 분모에 있는 것은 뭡니까? 저항 역할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저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커패시터나 이제 인덕터가 있는 이런 경우에 서 가지고 회로의 총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이제 부른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심벌은 이제 뭡니까? 대문자 G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RC 직렬 회로에서 가지고 임피던스는 여기 분모에 있는 요거죠. 그래서 뭡니까? 루트에 R제곱 플러스 XC의 제곱. 이것이 이제 RC 직렬 회로에서 가지고 임피던스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RL 직렬 회로입니다. 자, RL 직렬 회로에 있어서도 뭐 장에 나타나는 전압하고 인덕터에 나타나는 전압의 위상이 어느 것이 더 앞서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인덕터에 나타나는 전압은 LDIDT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회로에서 가지고 전류가 교류니까 사인 파형이라고 합시다. 사인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장에 나타나는 전압은 오메 법칙에서 IR이니까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기 I가 이제 사인 세타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서 이제 뭡니까? 미분해주게 되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뭡니까? L 코사인 세타가 인덕트에 나타나는 이제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인덕트에 나타나는 전압입니까? 코사인 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항에 나타나는 전압은 사인 파행이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어떻죠? 인덕트에 나타나는 전압이 저항에 나타나는 전압보다 위상이 앞서는 거 알 수 있죠? 이 위상이 어느 쪽이 앞서냐 하는 것은 뭐 최대값을 이제 서로 비교해 가지고 또는
최소값을 비교를 해도 됩니다. 어떤 쪽을 가지고서 이제 비교하든 간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알열 직렬 회로에서는 이제 인덕트에 나타나는 전압이 위상이 90도 앞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역시 여기서도 이제 페이지도를 위해서 전압 V를 이제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항상 이제 수평축의 전압을 장의 전압이라고 이제 우리가 화살표를 이제 그려주게 되면은 인덕트에 나타나는 전압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90도 앞선다 그랬죠. 장에 나타나는 전압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90도 앞서는 수직축에다가 VL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장에 나타나는 전압하고 그 다음에 인덕트에 나타나는 전압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표의 길이로 이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전압이 크다면은 화살표 길이를 길게, 전압이 작다면은 화살표 길이를 짧게 우리가 이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렸다면 이제 우리가 인과전압 V를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 빗변의 길이 V를 이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하죠? 밑변의 제곱, 그다음에 높이의 제곱, 그리고 덧셈해 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 주게 되면은 바로 이제 빗변의 길이 인과전압 V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수평축하고 인과전압 간에 이제 각 이루고 있는 각이 바로 이제 위상각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탄젠트 세타는 VR분의 VC가 되죠. 그래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VR분의 VL.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상각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뭐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 요 식에다가 전압은 이제 IR이고 그 다음에 VR은 IXL이죠. 그래서 넣고서 이제 정리해 주게 되면은 전류에 대해서 이와 같이 18.11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모가 바로 이제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RL 회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 G는 루트의 R제곱 플러스 XL이 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교류신호의 뭐 시로치는 뭐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정연파가 나와 있죠. 자, 여기 시간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값, 요걸 이제 우리가 진폭, 여기서도 이제 진폭,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에서 이제 최저값까지의 크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할 때 많이 봤던 첨도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료치인데 이 시료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진폭 있죠. 진폭에다가 0.707을 곱해준 것이 바로 이제 시료치가 되겠다. 그래서 시료치는 보통 우리가 루트 민 스퀘어로 나타냅니다. RMS라고 이야기합니다. 0.707 곱하기 진폭.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교류 신호에 있어가지고 진폭, 첨두치, 시료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상차를 측정하는 건데 이 위상차 측정에 대한 영상은 LMS에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차하고 이제 위상차 간에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연동을 시키느냐? 자, 여기입니까? 그림 이제 18-9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입니까? 0이 다시 반복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주기가 되겠습니다. 정연파가 이제 뭡니까? 플러스였다가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0이 되는 요런입니까? 요런 이제 뭡니까? 한 패턴을 우리가 이제 주기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각도로는 뭡니까? 320도, 시간으로는 뭐 얼마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주기는 이제 20 마이크로 세크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장에 나타나는 전압하고 이제 커패시티에 나타나는 전압의 위상차가 이제 뭡니까? 시간으로는 뭡니까? 4.8 마이크로 세크였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걸 이제 4.8 마이크로 세크를 이제 우리가 위상으로 이제 뭡니까? 변화시켜 주게 되면은 몇 도가 되느냐? 뭐 간단하죠. 자, 주기가 이제 뭡니까? 주기는 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20 마이크로 세크죠. 자, 20 마이크로 세크가 위상으로는 뭡니까? 360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시간차는 이제 4.8 마이크로 세크니까 이 4.8 마이크로 세크는 그러면 위상이 몇 도냐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뭡니까? 비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x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은 86.4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시간차를 구해가지고 위상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90도는 잘 안 나오게 될 겁니다. 90도보다 더 크거나 작거나 뭐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오차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간차를 구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다음에 VRC 회로에서 가지고 뭐 어떤 파형이 더 위상이 앞서는지 뭐 그런 이제 내용을 배웠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그림 18-10은 이제 RC 직렬회로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런 값을 가진 소자를 가지고서 회로 구성해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첨두치가 20V이고 주파수가 이제 30kHz인 정연파를 여기다가 이제 인가를 시켜줍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VR하고 이제 뭡니까? VC를 동시에 이제 뭡니까? 화면에 이제 표시를 어, 시켜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커서를 이용해서 이제 시간차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이제 구한 이제 값들을 여기다가 이제 쭉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VR의 주기, VC의 주기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어, 장에 나타나는 전압하고 이제 커패시티에 나타나는 전압에 시간차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뭡니까? 컷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차를 구해주게 되면 얼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 시간차를 가지고서 앞에서 이렇게 뭡니까? 비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차에 대한 위상을 구했죠. 그 구한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RL 직렬회로입니다. 요런 이제 소자값을 가진 어, 부품으로 이제 우리가 회로 구성해주고 첨투치가 20V이고 주파수가 이제 10kHz. 이러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정연파를 여기다가 이제 인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앞에 RC 직렬 회로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해서 VR하고 VL의 주기를 측정해주고 VR하고 이제 VL의 이제 시간차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해가지고 측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비례식을 이용해서 위상차를 계산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뭡니까? 그 RC 직렬회로 이제 특성해가지고 그림 18-10 앞에서 봤던
그림이죠. 자, 요 이제 RC 직렬회로를 이제 구성을 해준 다음에, 자, 이전에 좀, 까 앞에서는, 첨두치가 20V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이제 30kHz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첨두치가 20, 주파수가 이제 변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 VR하고 이제 VC의 주기를 측정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맞나요? 아니, 크기를 이제 측정하는 거군요. 자, VR, VC 값을 이제 측정해서 여기다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제 전압값의 제곱 플러스 루트 값. 이게 이제 인간 전압이 이제 크기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구성했던 RC 직렬 회로에서 전류를 멀티미터로 이제 측정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멀티미터 이제 프로브하고 이제 하형 발생기의 이제 출력 프로브를 이제 직접 연결해 가지고 교류 전은 이제 시로치를 이제 여러분들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된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G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구했던 시로치 전압값하고 그 다음 여기서 구했던 이제 전류죠. 전류값을 이용해서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이제 시로치값 해서 이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뭐 얼마가 나오게 돼 있죠. 요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현값이 있는데 이제 이론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론값은 어떻게 하죠? RC 직렬해 놓으니까 장의 제곱 그다음에 용량선 리액턴스의 제곱 플러스 루트값 해서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 1115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값이 이론값하고 얼마나 이제 잘 맞는지 오차가 너무 많이 나면은 이제 실험을 뭐 제대로 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차가 너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실험 회로를 다시 이제 잘 구성을 한다면 다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입니까? RL 직렬회로도 이제 비슷합니다. 18-11 RL 직렬회로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자값을 이용해서 이제 구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첨도치가 20V이고 그다음에 주파수가 20kHz. 이렇게 이제 정연파의 인간 상태에서 R이 나타나는 전압, L이 나타나는 시로치 값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간 전압의 이제 크기 측정하는 이제 R이 나타나는 전압하고 인덕터에 나타나는 전압의 제곱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하고 루트 값을 이제 구해주게 되면은 바로 이제 요 이제 시로치 직접 이제 멀티미터로 이제 어 파워 스플라이에서 이제 공급되는 전압을 측정한 결과하고 이제 이거하고 크기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RL 직렬회로에서 이제 전류를 이제 멀티미터로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파형 발생기에서 이제 직접 우리가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인가 전압 V의 이제 시료치 값을 직접 측정해 줍니다. 그걸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전류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료치 전압을 구했으니까 실현값을 통해서 나오는 임피던스의 크기는 I분의
VRMS 이렇게 해주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이론값은 RL 직렬회로에서는 루트의 R 제곱 플러스 유도선 리액턴스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항값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요런 이제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턴스를 넣어가지고 계산한 값이 이제 1257이니까 여기다 넣어서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은 이론 값은 4865ohm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실험을 통해서 나온 이 값도 이제 이론 값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실험을 이제 다 했다면은 이제, 여기 지금 결과 검토 6가지가 있죠. RC 직렬회로 이제 위상차를 이론값 90도하고 이제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RL 직렬회로에서도 이제 이론값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측정해서 이제 구한값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측정한 값의, 인과전압의 실효치 값이, 그 다음에 이제 청도치값하고 이제 인과전압, 그러니까 교류전화에서 직접 이제 측정한, 어, 전압의 이제 크기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지, 요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이제 실험값하고 이제 이론값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그 RL 직렬회로에 대해서도 3, 4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나중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한 다음에, 나한테 또는 이제 조교한테 어, 뭐 조교가 이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분석한 내용을 잘 요약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비 보고서에 이제 요걸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LT 스파이스 이용해가지고 18-11 요건 뭐 RL 직렬회로겠죠. 이 실험회로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저항하고 이제 인덕터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의 위상차를 구해가지고 뭐 실제로 이제 90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RC, RL 직렬 회로에 대한 어,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